여보세요? 엄마, 응, 미경아.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순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진우 좀 봐주세요. 일 있어서요. 엄마, 안 돼. 네? 미경이 목소리가 굳었어요. 그날 안 돼. 무슨 약속 있으세요? 응, 무슨 약속인데요? 친구 만나. 엄마가요? 순이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도 친구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인데? 엄마, 왜 이러세요? 왜긴? 나도 바빠서 그래. 바쁘시다고요? 그래, 바빠. 미경이 숨소리만 들린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럼 왜 갑자기, 미경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뭐라고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순이 씨와 그녀의 세 자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 하나 꼭 찾아올 거예요. 오늘은 순이의 68번째 생일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오늘 진우 학원 상담 있어서 못 가. 아, 그래? 응, 다음에 밥 사줄게. 끊을게.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아요. 생일 축하 한마디도 없이 끊어버렸네요. 아침 8시 30분. 창문 밖 햇살은 따뜻한데 가슴속은 쓸쓸해요. 부엌으로 걸어가요. 냉장고를 열자 미역 한 봉지가 보여요. 생일엔 미역국이죠. 올해도 혼자 끓이는구나. 작게 중얼거려요. 미역을 물에 담가요. 검은 미역이 천천히 풀어지네요. 마음 한쪽도 같이 풀리는 것 같아요. 순이는 올해 68살. 자식이 셋 있어요. 미경이, 준석이, 지은이.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순이의 평생 소원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요. 참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져요. 예전엔 이맘때면 애들이 다 모였는데 미경이는 새벽부터 안겨왔어요. 준석이는 용돈 모아 카네이션을 사왔고 지은이는 학교에서 만든 카드를 줬죠. 그땐 정신없고 시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지금은 이 넓은 집에 순이 혼자예요. 남편은 떠난 지 10년. 자식들은 다 각자 살아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보죠. 순이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요. 하나만 담아요.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끓이면 되니까요. 식탁 위를 봐요. 그릇 하나, 김치 조금, 물컵 하나. 전부 하나씩이에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멈춰요.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 이러나 나도 참. 눈가를 손으로 훔쳐요. 괜찮아, 자식들 바쁜 거 이해해. 스스로에게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슴은 자꾸 시려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먹어요. 따뜻한데 삼키기가 힘들어요. 또 한 숟가락 떠요. 기계처럼 먹어요. 9시 40분. 핸드폰 화면을 켜요. 통화 기록엔 미경이 전화 한 통이 전부네요. 준석이는 전화도 안 하나.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들 웃음소리도 들려요. 다들 바빠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순이만 여기 혼자 있어요. 조금 뒤 핸드폰이 울려요. 순이는 놀라서 급히 받아요. 여보세요? 엄마, 응, 준석아. 생일 축하해. 순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들이 기억했어요. 고맙다, 아들. 엄마,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아, 다음 주말에 갈게. 그때 밥 먹자.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화면을 바라봐요.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아요.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바쁜데 전화해줬잖아요. 정말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순이는 창문으로 걸어가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봐요. 햇살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가워요. 자식 셋 낳아 키웠는데 생일날 혼자 밥 먹네. 가슴속에서 질문이 떠올라요. 내가 잘못한 걸까? 자식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비어 있을까? 순이는 눈을 감아요. 천천히 숨을 쉬어요. 내일은 조금 낫겠지.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어요. 내일도 혼자일 거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후 2시예요.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천장을 보고 있죠.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네요.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저 얼룩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요. 그렇게 멍하니 누워 있어요. 핸드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어요. 화면이 꺼져 있네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았고요. 미경이도 준석이도 다시 연락 없어요. 순이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워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요. 따스한 빛인데 순이는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순이는 눈을 감아요. 그러자 기억이 떠올라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에요. 순이가 26살 때였어요. 남편 영수를 만났죠. 영수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순이한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책임질게. 그 말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1년 뒤 미경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순이가 처음 안았을 때 미경이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엄마 품이 좋은가 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죠. 순이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 아이구나. 내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영수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집에 돈이 없었어요. 분유 살 돈, 기저귀 살 돈도 빠듯했죠. 순이는 미경이를 업고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생선 가게에서 일했어요. 찬 바닥에 앉아서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꺼내고 씻어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비린내가 옷에 배어서 집에 가도 씻기가 힘들었죠. 미경이는 엎혀서 자주 울었어요. 순이는 일하다가도 미경이를 달래야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요. 그러면 미경이는 다시 잠들곤 했어요. 2년 뒤 준석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영수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이다. 아들. 병원 복도에서 소리쳤죠. 순이도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어요. 애가 둘이나 어떻게 키우지? 영수는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몸이 성한 날이 없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어요. 그래도 영수는 참고 일했어요. 애들 밥 먹여야지. 그렇게 말하면서요. 순이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경이와 준석이를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나갔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3년 뒤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막내딸이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죠. 하지만 순이는 기쁘기보다 막막했어요. 애가 셋이에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영수도 지쳐 있었어요. 여보 힘들다. 밤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순이는 남편 등을 주물러 줬어요.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이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미경이는 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순이는 미안했어요.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었어요. 장갑을 껴도 추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죠.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경이 학원비, 준석이 책값, 지은이 분유값,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자전거를 밟았어요. 준석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준석이가 공부를 잘해요.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이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어요.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순이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청소, 새벽에는 신문 배달.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준석이 대학만 보내면 돼. 영수는 그런 순이를 보고 미안해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순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얼굴이 까맣게 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39살인데 50살처럼 보였죠. 미경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을 받아왔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미경이가 돈을 쥐어줬어요. 순이는 울었어요. 고맙다, 미경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미경이는 얼마 안 가 결혼했어요. 24살 때였어요.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했거든요. 순이는 놀랐지만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식 비용도 순이가 됐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고요. 딸이 행복하면 됐지. 순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석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순이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죠.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너무 비쌌어요. 영수 월급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었어요. 순이는 돈을 빌렸어요.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좀 빌려줘.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죠. 준석이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생활비라도 벌려고요. 순이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학비는 계속 순이가 냈어요. 1년에 2번 등록금 낼 때마다 순이는 밤을 새워 걱정했어요. 어디서 또 돈을 구하지.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영수가 쓰러졌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죠. 뇌출혈이었어요. 순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영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순이는 떨렸어요. 수술비가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0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집에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는 1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순이는 다시 돈을 빌렸어요. 이번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영수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왼쪽 팔다리를 잘 못 움직였어요. 일을 할 수 없었죠. 순이가 혼자 돈을 벌어야 했어요. 영수 병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고 순이는 낮에는 식당 2곳에서 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한식당, 저녁시간에는 분식집.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집에는 자러만 왔어요. 샤워하고 2시간 자고 다시 나갔어요.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웠어요. 속이 메스꺼렸어요.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깨워줬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이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준석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직도 했어요. 좋은 회사였어요. 순이는 울었어요. 드디어 내가 취직했구나.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석이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해라. 순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돈이 또 들었어요. 예물가, 예단비, 신혼집 보증금. 순이는 가지고 있던 적금을 깼어요.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쓰려고 모았는데. 하지만 아들 결혼이 먼저였어요. 지은이도 대학을 갔어요. 다행히 장학금을 받았어요. 순이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영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순이가 58살 때였어요. 영수는 잠자다가 조용히 갔어요.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순이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이들이 다 왔어요. 미경이도, 준석이도, 지은이도. 다들 울었어요. 아빠. 순이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하니 영수 사진을 보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 떠났어요. 미경이는 시댁 가야 한다고 갔고요. 준석이는 회사 출근해야 한다고 갔고요. 지은이는 학교 가야 한다고 갔어요. 순이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죠. 나 이제 혼자구나.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와락 쏟아졌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10년이 흘렀어요. 순이는 혼자 살았어요. 일은 계속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고요. 미경이는 가끔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애들이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순이는 또 돈을 보냈어요. 준석이도 전화했어요. 엄마, 애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 근데 애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그래, 엄마가 좀 보내줄게. 순이는 또 돈을 보냈어요. 지은이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순이가 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지은이는 밝게 웃었어요. 순이도 웃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요. 순이는 늙어가고 있었어요.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고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65살이 됐을 때 일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몸이 견디지 못했거든요. 국민연금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빠듯했지만 혼자 사는데 충분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어요. 미경이는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빴고요. 준석이는 회사 일로 바빴고요. 지은이는 남편이랑 여행 다니느라 바빴어요. 순이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명절 때나 한 번씩 봤어요. 그것도 짧게요. 와서 밥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가버렸어요. 엄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엄마, 저 약속 있어서. 엄마, 남편이 기다려서. 다들 바빴어요. 순이는 이해했어요. 그래, 애들도 살기 바쁘지.
나도 젊었을 때 바빴으니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요. 가슴 한쪽이 허전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눈을 떠요. 현실로 돌아왔네요. 시계를 봐요. 오후 3시예요. 창밖은 여전히 밝아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순이는 어두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뭘 위해 산 거지. 평생 일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뭐죠? 돈도 없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외로워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생일날에도 혼자 밥 먹었어요. 순이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요. 밖을 봐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해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나도 저랬었는데. 순이는 옛날을 떠올려요. 미경이, 준석이, 지은이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았던 때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애들 웃는 소리만 들어도 기뻤거든요. 지금은요? 애들은 다 컸어요.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 인생이 있어요. 순이는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쓸모가 다한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순이는 창문에 손을 대요. 유리가 차가워요. 내가 잘못 산 건가? 중얼거려요. 자식들 위해 사는 게 잘못된 건가? 내 인생을 포기한 게 잘못된 건가? 대답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바람 소리만 살짝 들려요. 순이는 눈을 감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요. 괜찮아. 스스로한테 말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순이는 소파로 돌아와 앉아요. 핸드폰을 들어요. 문자 없어요. 전화 없어요. 순이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요. 오늘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네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생일인데도요. 순이는 고개를 숙여요. 한숨이 나와요. 내일은 나아질까? 순이는 내일을 기다려요. 하지만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오후가 흘러가요. 느리게 느리게. 순이는 그저 앉아 있어요. 혼자요. 저녁 6시예요. 순이는 부엌에 서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먹고 싶지가 않네요. 입맛이 없어요. 결국 라면을 끓이기로 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아요. 불을 켜요. 물이 끓기를 기다려요. 보글보글. 라면 봉지를 뜯어요. 바스락 소리가 나네요. 면을 넣고 스프를 뿌려요. 젓가락으로 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생일날 라면이라니. 순이는 쓴웃음을 지어요. 예전에는 생일이면 미역국에 갈비찜도 해먹었는데요. 지금은 라면 하나 끓여서 먹네요. 혼자서요. 라면을 그릇에 담아요. 식탁에 놓고 앉아요. 젓가락을 들어요. 면을 집어 입에 넣어요. 뜨거워요. 호호 불어서 먹어요. 맛이 없어요. 라면 맛이 안 나요. 그냥 뭔가를 씹고 있는 것 같아요. 삼켜요. 또 한 입 먹어요.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이는 화들짝 놀라요.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어요. 지은이에요. 여보세요? 엄마. 응, 지은아.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순이 가슴이 따뜻해져요. 막내딸이 기억했어요. 고맙다, 지은아. 엄마 미안해요. 낮에 전화 못 받았죠? 남편이랑 제주도 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날씨 진짜 좋아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행복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떠 있어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여행 가보세요. 요즘 시니어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 그럴까? 엄마, 남편이 부르네요. 저녁 먹으러 가야 해요. 끊을게요. 응, 그래. 엄마, 다음에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겨요. 순이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아요. 제주도. 지은이는 남편이랑 제주도에서 놀고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는 했지만 짧게 끊었네요. 남편이 부른다고. 순이는 중얼거려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일어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놓아요. 남은 라면을 버려요. 물을 틀어서 그릇을 씻어요. 순이는 창밖을 봐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네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예쁜 노을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울지 말자, 울면 안 돼.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가요. 소파에 앉아요. TV를 켜요. 뉴스가 나와요. 아나운서가 뭔가 말하고 있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하루가 거의 끝나가네요. 생일날이 끝나가고 있어요. 순이는 핸드폰을 들어요. 연락처를 봐요. 친구 영자 이름이 보이네요. 영자는 순이 친구예요.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죠.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나 순이야. 순이야. 오늘 내 생일이지? 응. 축하한다.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집에 있어. 혼자? 애들은? 바빠서 못 온대. 아이고. 그래. 영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져요. 너는 뭐해? 나는 집에서 TV 보고 있어. 심심하던 참인데 잘 됐다. 순이야, 찜질방 갈래? 찜질방? 응. 오랜만에 우리 둘이 가자. 때 밀고 찜질도 하고 어때? 순이는 잠깐 생각해요.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가자. 좋아. 30분 후에 동네 찜질방에서 봐. 순이는 옷을 갈아입어요. 편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요. 거울을 봐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눈밑이 거무스름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요. 복도가 조용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어요. 찜질방까지 걸어가요. 황토불가마 찜질방이라고 간판에 써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영자가 벌써 와 있었어요. 순이야. 영자야.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해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어요. 영자가 말해요. 오랜만에 왔네. 시원하게 때 밀자. 그래. 목욕탕으로 가요.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김이 자욱해요. 순이는 물에 들어가요. 따뜻해요. 몸이 녹는 것 같아요. 영자도 옆에 들어와요. 기분 좋다, 그치? 응. 두 사람은 물속에 앉아 있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요. 순이는 천장을 봐요. 물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들도 목욕하고 있어요. 아줌마들이 수다 떠는 소리도 들리네요. 순이야. 영자가 말해요. 응? 오늘 진짜 애들 안 왔어? 응. 왜? 다들 바빠? 그런가 봐. 영자는 한숨을 쉬어요. 에휴,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아니야. 다들 사느라 바쁜 거지.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하루쯤은 시간 낼 수 있잖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아요. 영자가 다시 말해요. 나는 어제 생일이었거든. 그래. 축하해. 고마워. 근데 말이야, 우리 애들이 다 모였어. 그래. 응. 큰아들도 오고, 작은 딸도 오고, 막내 아들도 왔어.
손주들까지 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주고 진짜 행복했어. 순이 가슴이 철렁해요. 영자는 계속 말해요. 큰아들이 고기 구워주고 작은 딸이 노래도 불러주고 손주들은 춤추고 하하 재밌었어. 영자는 신나게 얘기해요. 순이는 듣고만 있어요. 순이야, 너도 내년에는 애들 다 불러. 미리 얘기해도. 그래야겠다. 맞아.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안 그래? 응. 순이는 물속에서 고개를 숙여요. 얼굴이 뜨거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참아요. 영자한테 들키면 안 돼요. 나 먼저 나갈게. 벌써? 응. 좀 더워서. 순이는 물에서 나와요. 샤워장으로 가요. 찬물을 틀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순이는 가만히 서 있어요. 물을 맞으면서요. 눈물이 나와요. 물과 섞여서 흘러내려요. 소리내서 울 수는 없어요. 입을 꽉 다물고 어깨를 떨면서 울어요. 조용히요.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영자는 자식들이 다 모였다는데. 순이는 혼자 라면 먹었어요. 영자는 케이크 받았다는데. 순이는 축하 문자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순이는 자식들한테 잘해줬어요. 평생을 바쳐서 키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다 챙겨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거죠? 물을 끄고 몸을 닦아요. 타월로 얼굴을 누르듯이 문질러요. 눈물 자국을 지워요. 거울을 봐요. 눈이 빨개졌네요. 한참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요. 영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순이야, 때 밀러 가자. 그래. 때밀이방으로 가요. 침대에 누워요. 아줌마가 와서 때를 밀어줘요. 따끔따끔해요. 하지만 시원하기도 해요. 순이는 천장을 봐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요. 눈을 감아요. 아줌마가 등을 문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자식 셋이나 있는데, 손주도 5이나 되는데,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걸까? 때밀이가 끝나고 찜질방으로 가요. 영자랑 같이 황토방에 들어가요. 뜨거워요. 바닥이 달궈져 있어요. 누워요. 땀이 줄줄 나요. 등에서, 이마에서, 팔에서 온몸이 축축해져요. 영자는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어요. 순이는 눈을 감아요. 숨을 쉬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와요. 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자식 위에 살았어요. 이제 늙었어요. 남은 건 뭐죠? 외로움뿐이에요. 순이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참아요. 손으로 눈을 꾹 눌러요.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 순이야, 괜찮아? 영자가 물어요. 응. 좀 더워서. 그럼 나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밖으로 나와요. 휴게실로 가요. 식혜를 마셔요. 차갑고 달아요. 목으로 넘어가요. 영자가 말해요. 순이야, 내년 생일에는 꼭 애들 불러. 그래. 미리 약속 잡아놔. 그럼 안 올 수가 없잖아. 응. 순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애들 불러도 안 올 거라는 거요. 바쁘다고 할 거예요. 찜질방에서 나와요. 밖은 이미 깜깜해졌어요. 가로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네요. 순이야,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내년에는 꼭 좋은 생일 보내. 그래. 고마워. 영자와 헤어져요. 순이는 혼자 걸어가요. 찬바람이 불어요. 옷깃을 여며요. 집에 도착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요. 불을 켜요. 집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거실에 서 있어요. 가방을 내려놓아요. 신발을 벗어요. 소파에 앉아요. 핸드폰을 들어요. 화면을 켜요. 문자 없어요. 전화 없어요. 끝났네. 중얼거려요. 생일이 끝났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보낸 하루였어요. 순이는 소파에 기대요. 천장을 봐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이번에는 참지 않아요. 조용히 울어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려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안에 어둠이 내려앉아요. 순이는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요. 시간이 흘러가요. 느리게 느리게. 생일날 밤이 깊어가요. 순이는 혼자예요. 텅 빈 집에서요. 누구도 없는 곳에서요. 그렇게 밤이 지나가요. 조용히 쓸쓸하게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순이는 눈을 뜹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어오네요. 시계를 봐요. 9시. 늦잠을 잤어요. 머리가 무거웠어요. 어젯밤에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눈이 붓고 목이 아프네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에휴. 한숨이 나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요. 차가워요. 눈을 감고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습니다. 1번, 2번, 3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요. 다시 거울을 봅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여요. 부엌으로 가요. 냉장고를 열어요. 어제 끓인 미역국이 남아있네요. 그릇에 담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웅마이너스 소리가 나요. 식탁에 앉아요. 미역국을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냥 삼킵니다. 배를 채우려고요.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야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거든요. 가방을 챙깁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요.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와요. 날씨가 좋아요.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선선하네요. 순이는 천천히 걸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동네 공원이 보이네요.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낙엽이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바스락바스락 밟히는 소리가 나요. 순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앞에 작은 연못이 있어요. 오리 몇 마리가 물 위에 떠 있네요. 오리들이 물장구를 쳐요. 철벅철벅. 물이 튀었어요. 햇살이 물에 반짝반짝 반사되네요. 예쁘구나. 순이는 그냥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오리들이 노는 걸 보고 있어요. 옆에서 누군가 앉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려요. 할머니 한 분이에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손에 도시락을 들고 계시네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엽니다. 밥이 담겨 있어요. 김치랑 계란말이도 있네요. 젓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요. 천천히 드시네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혼자 드시네요. 조용히요. 주변을 보면서요. 할머니가 순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네, 좋네요. 할머니는 웃으셔요. 혼자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냥 좀 걷고 싶어서요. 저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매일 나와요. 그러시는군요. 할머니는 다시 밥을 드셔요. 순이는 연못을 봅니다. 조용해요. 바람 소리만 들리네요.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요. 화면을 켜요. 문자 없어요. 전화 없어요.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물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나갔어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셔요. 자식이 몇이나 돼요? 셋이요. 딸 둘에 아들 하나요. 어머, 저도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래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요. 다들 바쁘죠? 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잠깐 말이 없어요. 새소리가 들립니다. 짹짹.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네요. 순이는 입을 엽니다.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순이를 봐요. 어머, 그래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왔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요. 다들 바빠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순이를 바라봐요. 따뜻한 눈빛이에요. 순이는 그 눈빛에 마음이 약해지네요. 혼자 보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힘들었겠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목이 메어옵니다. 저는 이해해요. 애들 바쁜 거. 그래도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서운하죠.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서운해요. 많이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옆에 놓으셔요. 순이 손을 잡아요. 따뜻해요. 주름진 손이지만 포근하네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 할머니가 말씀하셔요. 저도 작년 생일에 혼자였어요. 애들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날 저녁에 혼자 울었어요. 한참요. 순이는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도 웃고 있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이네요. 이분도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그런데요. 할머니가 계속 말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잘못 사셨다고요? 순이는 놀라서 물어요. 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자식들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연못을 봅니다. 물 위에 오리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사는 거더라고요. 나는 나고 애들은 애들이에요. 순이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할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네요. 자식 위에 산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순이를 다시 봅니다. 그런데요. 잠깐 멈추셨다가 말을 이어요. 우리 자신을 잊고 산 게 잘못이에요. 순이는 숨을 멈춥니다. 할머니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요. 우리 자신을 잊고 산 게 잘못이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나는요. 나라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말해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몰라요. 평생 자식 생각만 했거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할머니가 웃어요. 환한 미소예요. 나를 찾고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엽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요. 펼쳐서 순이한테 보여줍니다. 거기에 글씨가 빼곡해요. 하고 싶은 것 목록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아래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수영 배우기, 그림 그리기, 산에 오르기, 친구 만들기, 여행 가기. 체크 표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네요. 이걸 하나씩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해요. 작년에 수영 배웠고요. 올해는 그림 배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주도 가려고요. 순이는 수첩을 봅니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자식들은요? 순이가 물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잘 살아요. 가끔 전화하고 명절 때 보고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다고요? 네.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하지도 않아요. 순이는 입을 다물어요. 할머니 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하지 않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말해요. 목소리가 단단해요. 자식들 다 키웠어요. 내 역할 다 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에요. 순이는 눈물이 나와요. 참으려 해도 나와요.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뜨거워요. 할머니는 순이 손을 꽉 잡아요. 울어도 돼요. 울고 나면 좀 나아져요. 순이는 고개를 숙여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무릎 위에 떨어지네요. 얼룩이 생겨요. 저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순이가 말해요. 목이 메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자식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요. 그런데요. 순이는 숨을 들이마셔요. 가슴이 아파요. 이제 아무도 저를 안 찾아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할머니는 순이 등을 토닥여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할머니도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우리는 다 그랬어요.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할머니가 말을 이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찾을 차례예요. 자식들 키우느라 잃어버렸던 나를요. 순이는 얼굴을 들어요. 할머니를 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순이가 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순이는 눈물을 닦아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쳐요.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순이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순이한테 건네요. 작은 것부터요. 뭐가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작은 거요. 순이는 수첩을 받아요. 펜을 받습니다. 빈 페이지를 펴요. 하얀 종이가 눈부시네요. 하고 싶은 것. 순이는 생각해요. 뭐가 하고 싶지? 평생 자식 생각만 했는데 나는 뭘 좋아하지? 한참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꽃. 순이는 꽃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 집 마당에 꽃이 많았거든요.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 꽃들 보는 게 좋았었지. 순이는 펜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어요. 꽃 키우기. 글씨가 삐뚤빼뚤하네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여행.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고요. 제주도 가기. 적습니다. 그리고 또요. 친구들 만나기. 영자 말고도 친구가 있었어요. 영숙이, 혜자.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요. 다시 만나고 싶네요. 순이는 수첩을 봅니다. 3가지가 적혀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시작이에요. 작은 시작. 할머니가 웃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네. 순이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요. 진짜 웃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순이가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 서로 힘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할머니가 순이 손을 꽉 잡습니다. 힘이 느껴져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어요. 연못을 봅니다.
오리들이 여전히 물장구를 치고 있네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요. 바람이 불어와요. 순이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직도 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 같네요. 나를 찾자. 순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바람이 또 불어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순이는 눈을 감아요. 바람을 느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시원하네요. 배고프시죠?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가 도시락을 다시 듭니다. 김밥 하나 더 있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어요. 김밥 한 줄을 나눕니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밥 먹는 것 같네요. 씹는 소리가 들려요. 오물오물. 가끔 여기 나와요. 매일 아침 10시쯤이요. 할머니가 말해요. 저도 나오고 싶네요. 좋아요. 같이 산책해요.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네. 순이는 웃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도시락을 다 먹고 쓰레기를 정리해요. 할머니가 일어나십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후에 그림 수업 있어서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봐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해요. 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뒷모습이 멀어져요. 하지만 당당해 보이네요. 구부정하지 않아요. 순이는 다시 벤치에 앉아요. 수첩을 꺼냅니다. 자기가 쓴 글씨를 봐요. 꽃 키우기, 제주도 가기, 친구들 만나기, 해보자. 중얼거려요. 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지만 단단해요. 순이는 일어납니다. 가방을 메고 공원을 나와요. 집으로 가는 대신 꽃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꽃집 문을 엽니다.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가 나네요. 안에 꽃이 가득해요. 예쁜 색깔들이에요. 빨강, 노랑, 분홍, 하양.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달콤해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해요. 화분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꽃 좋아하세요? 순이는 꽃들을 둘러봅니다. 천천히요. 하나하나 보면서요. 작은 장미 화분이 눈에 들어와요. 빨간 장미가 두 송이 피어 있네요. 봉오리도 하나 있어요. 저걸로 주세요. 좋은 선택이에요. 장미는 잘 키우면 오래 가요. 물은 이틀에 한 번 주시고요. 햇빛 잘 드는 곳에 두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화분을 포장해 줍니다. 신문지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요. 순이는 화분을 받아요. 무겁지만 따뜻해요. 살아있는 게 느껴지네요. 흙 냄새가 나요. 잘 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순이는 꽃집을 나와요. 화분을 조심스럽게 안고 걸어요. 집으로 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웃음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술래잡기를 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요. 예전에는 부러웠어요. 자기는 저렇게 못 놀아줬으니까요. 일하느라 바빠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부럽지 않아요. 그냥 평온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집에 도착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어요. 거실로 가요. 창가에 화분을 놓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에요. 창문을 조금 열어요. 바람이 들어와요. 장미를 봅니다. 빨간 꽃잎이 예쁘네요. 햇빛을 받아 반짝여요. 순이는 꽃잎을 살짝 만져요. 보들보들해요. 잘 키울게. 중얼거려요. 꽃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쁘게 자라. 우리 같이 살자. 순이는 소파에 앉아요.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파래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네요. 가슴이 아직도 무거워요. 자식들 생각하면 서운하고요.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요. 조금은 희망이 보이네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빛이 보여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순이는 마음 먹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다. 단단하게요. 핸드폰을 듭니다. 통화 기록을 봐요. 미경이, 준석이, 지은이. 전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참습니다. 애들이 바쁘겠지. 괜찮아. 나는 나대로 살면 돼. 핸드폰을 내려놓아요. 장미를 다시 봅니다. 빨간 꽃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네요. 살아있어요. 나처럼요. 순이는 일어나요.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받아요. 장미한테 물을 줍니다. 싸 마이너스 물소리가 나요. 예쁘게 자라. 말해요. 꽃이 흔들려요. 바람에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네요. 순이는 웃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순이는 나를 찾아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요. 할머니를 만나죠. 이름은 정숙이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이 씨, 장미는 잘 크고 있나요? 네. 꽃봉오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머, 잘 키우시네. 정숙이는 웃습니다. 순이도 웃어요.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요.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순이가 말하죠. 와, 정말요? 잘했네요. 오랜만이에요. 10년 만인 것 같아요. 설레시겠어요. 네, 조금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기대되네요. 오랜만이라 떨리기도 하지만요. 용기 내셨네요. 정숙이가 순이 손을 꽉 잡아줍니다. 잘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어요. 오리들이 물장구를 치네요.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그림 수업 있거든요. 정숙이가 일어섭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순이 씨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정숙이가 떠나고 순이는 조금 더 앉아 있어요. 연못을 바라봅니다. 물이 반짝거리네요. 나 잘할 수 있을까? 순이는 생각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야죠. 정숙이 말처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순이는 일어나요. 집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검은색 티셔츠? 아니야, 너무 칙칙해. 회색 니트? 괜찮을 것 같은데. 순이는 회색 니트를 꺼내요. 거울 앞에 대봅니다. 어울리네요. 바지도 갈아입고 머리도 빗어요. 거울을 봐요. 얼굴에 주름이 많지만 오늘은 좀 밝아 보이네요. 립스틱도 바릅니다. 연한 핑크색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한테 말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요. 오후 5시예요. 약속 시간은 6시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봐요. 미경이네요. 순이는 잠깐 멈칫합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받기로 해요. 여보세요? 엄마. 응, 미경아.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순이는 가슴이 뛰어요. 혹시 만나자는 건가? 응, 있는데?
그럼 진우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순이는 멈춰요. 아, 만나자는 게 아니라 손주를 봐달라는 거구나. 아, 안 되세요? 아니, 그게.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그러겠다고 했을 거예요. 손주 보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미경아. 네, 엄마. 엄마가 그날 약속이 있어. 네. 미경이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엄마가 친구를 만나요? 응, 오랜만에. 그럼 다른 날은요? 미경아, 엄마도 바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러요. 미경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일은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미경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단단하게요. 엄마는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살았잖아.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어? 엄마, 미안해. 그날은 진우 못 봐줄 것 같아. 미경이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목소리가 차갑네요. 미경아, 화났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잘한 걸까? 딸한테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미경이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순이는 고개를 들어요. 창밖을 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식들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살기로요. 순이는 다시 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와요. 카페까지 걸어가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카페가 보이네요. 아로마 커피라고 간판에 써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가 나요. 안을 둘러봐요. 구석 테이블에 2명이 앉아 있네요. 친구들이에요. 영숙이랑 혜자예요. 순이야. 영숙이가 손을 흔듭니다. 순이는 걸어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랜만이다. 혜자가 웃으며 말해요. 응, 정말 오래됐네. 순이는 앉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봐요. 다들 늙었어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순이야,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영숙이가 물어요. 미안해. 바빴어. 바빴어? 뭐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러게요. 커피를 시킵니다. 아메리카노 3잔이에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했어? 영숙이가 물어요. 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셔요.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나에 대해서. 두 친구는 순이를 봅니다. 순이는 천천히 말해요. 지난주가 내 생일이었거든. 어머, 정말? 축하해. 고마워. 근데 말이야, 그날 혼자 밥 먹었어. 영숙이랑 혜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순이는 계속 말합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전화만 짧게 하고 끊었지. 순이야. 그래서 깨달았어. 나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 순이 목소리가 떨려요. 눈가가 뜨거워지네요. 나는 뭘 위해 산 걸까? 뭘 위해 산 걸까? 자식들 다 키웠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더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영숙이가 순이 손을 잡아요. 울지 마. 나도 알아. 혜자도 순이 어깨를 토닥입니다. 우리 다 그래.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세 사람은 한참 조용히 앉아 있어요. 커피가 식어가네요. 그런데 말이야. 순이가 다시 말합니다.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 할머니? 응. 나랑 비슷한 처지인데 그분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더라. 순이는 친구들한테 정숙이 얘기를 해줍니다. 수첩 얘기도 꽃 키우기 얘기도요.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뭘?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영숙이는 눈을 크게 뜹니다. 정말? 응.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혜자가 웃어요. 잘 생각했어, 순이야. 그래서 오늘 너희를 만난 거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영숙이가 손뼉을 칩니다. 좋아. 우리 자주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응. 나도 요즘 외로웠거든. 남편은 매일 TV만 보고 애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혜자도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세 사람은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에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죠. 순이야, 제주도 가자. 영숙이가 말해요. 제주도? 응. 작년부터 가고 싶었는데 혼자 가기는 심심하잖아. 우리 셋이 가자. 좋아. 혜자도 손뼉을 칩니다. 순이는 가슴이 뛰어요. 제주도. 수첩에 적었던 거예요. 제주도 가기. 그래, 가자. 순이도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언제? 다음 달 어때? 날씨 좋을 때. 좋아. 세 사람은 약속을 잡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제주도로 가기로요. 이틀 동안 묵으면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너무 기대된다. 영숙이가 말해요. 나도. 순이는 웃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케이크도 시켜 먹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수다를 떨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얘기도 하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어느새 밤 9시네요. 우리 이제 가야겠다. 혜자가 일어섭니다. 다음에 또 봐. 응, 꼭. 카페 밖으로 나와요. 밤 공기가 시원합니다. 세 사람은 헤어져요. 각자 집으로 향하죠. 순이는 집까지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가슴이 따뜻해요.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이네요. 예쁜 별들이에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불을 켜요. 거실 창가에 장미가 있네요. 꽃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순이는 장미한테 다가가요. 잘 자랐네. 중얼거립니다. 꽃잎을 살짝 만져요. 부드러워요. 물을 주고 소파에 앉아요. 핸드폰을 꺼내요. 화면을 켜요. 문자가 와 있네요. 준석이한테서요.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밥 먹으러 갈게요. 순이는 웃어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준석이가 오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서운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으니까요.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아요. 수첩을 꺼냅니다. 펼쳐요. 꽃 키우기. 옆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했으니까요. 제주도 가기. 아직 안 갔지만 곧 갈 거예요. 다음 달에요. 친구들 만나기. 이것도 체크 표시를 합니다. 오늘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새로 적어요. 그림 배우기. 정수기처럼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수영 배우기. 물이 무섭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맛있는 음식 먹기. 혼자서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예쁜 옷사기. 늘 검은색만 입었는데 이제는 밝은 색도 입어보고 싶어요. 수첩에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나 봐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죠. 순이는 수첩을 덮어요. 가슴에 안아요. 따뜻해요.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해요. 달도 떠 있네요. 환한 보름달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중얼거립니다. 자식들 잘 키웠어. 내 역할 다 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순이는 일어나요. 거울 앞에 서요. 자기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에요. 늙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라 보이네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거울 속 자기한테 말합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순이는 웃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죠. 침대에 누워요. 이불을 덮어요. 눈을 감아요.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무겁지 않아요. 내일은 뭘 하지? 순이는 생각해요. 공원에 가서 정수기를 만나고 꽃에 물도 주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도 봐야겠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요.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평온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에요. 고마워. 순이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순이는 잠이 들어요. 편안한 얼굴로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요. 은은하게 방을 밝히네요. 장미도 달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모든 게 고요해요. 평화로워요. 순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새벽이 올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순이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서요. 자식들은 사랑하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요. 행복하게요.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68배 새 출발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네요. 밤은 깊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순이 마음속에는 빛이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빛이에요. 희망이라는 빛이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거예요. 천천히요. 한 걸음씩이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어요. 편안한 얼굴이에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얼굴이에요. 나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한 달 후, 순이는 제주도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영숙이랑 혜자가 옆에 있어요. 파도가 밀려와요. 철썩철썩.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립니다. 시원하다. 영숙이가 소리칩니다. 정말. 혜자도 웃어요. 순이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넓고 푸른 바다예요. 끝이 안 보이네요. 나도 저 바다처럼 넓게 살 거야. 순이는 마음먹어요. 파도가 발을 적셔요. 차갑지만 기분 좋아요. 순이는 두 팔을 벌립니다. 바람을 맞아요. 햇살을 받아요. 자유로워요. 이제 순이는 압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자식 셋 있어도 생일날 혼자 밥 먹었던 68세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찾았으니까요. 순이는 웃습니다. 바다를 향해 크게 웃어요. 고맙습니다. 소리쳐요. 무엇한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영숙이랑 혜자도 손을 잡아요.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걸어요. 웃으면서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늦지 않은 시작이에요. 순이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요. 당당하고 행복하게요.